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 탈알코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파급폭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요즘 누가 술 마셔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보내주신 그 한국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이 큰 흐름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단순히 개인이 술을 덜 마신다. 이런 걸 넘어서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요. 예상치 못한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료들을 쭉 보면 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산업 구조나 고용, 심지어 국가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 젊은 층의 변화인데요.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하루 한두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절반, 53%를 넘었다고 하고요. 네, 53%요. 특히 그 18세에서 34세, 이 젊은 층에서 술을 마신다는 응답이 불과 1년 만에 59%에서 50%로 뚝 떨어졌어요. 와, 이건 단순 유행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소버 큐리어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있어요. 소버 큐리어스. 소버 큐리어스. 네. 단순히 술을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건강이나 정신적인 웰빙 이런 걸 위해서 의식적으로 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Z세대의 65%가 적극적으로 음주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 이게 밀레니얼 57%나 X세대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65%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도 술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국제주류시장연구소 IWSR이라고 있죠? 네네. 거기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주류 소비량이 한 1% 정도 감소했고 특히 와인 소비는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6년 이후요? 거의 30년 만에 최저라는 거네요. 그렇죠. AB인베브 같은 그런 맥주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같은 세계적인 주류 회사들까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파장이 주류 회사를 넘어서 그 공급망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술병 만드는 유리 회사들 있잖아요. 유리회사요? 네, 거기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르다그나 오아이 글래스 같은 세계적인 유리병 제조사들이 수요가 줄어서 공장을 닫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 유리 판매량이 무려 15.5%나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와, 15.5%? 영국 상황은 더 좀 극적인 것 같아요. 펍의 종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라니요. 네, 맞아요. 작년 상반기에만 잉글랜드랑 웨일스에서 매달 50곳이 넘는 펍이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매달 50곳이요? 네, 사상 처음으로 전체 펍 수가 4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술 마실 곳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도 클 텐데요. 맞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공간이 사라지는 거고 동시에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영국 맥주펍 협회 BBPA라고 있는데 여기서 올해 펍 폐업으로 한 5,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예측했어요. 5,600개요? 네, 이게 또 양조업자나 물류 이런 연관 산업 전체로 번져나가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세금 수입원이었던 주류세 수입 감소, 이것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를 봐도요, 대부분 회원국에서 주류세 같은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무알코올 음료 시장은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예전에는 솔직히 좀 맛없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새는 하이네켄 0.0이나 기네스 0.0처럼 유명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고품질 무알코올 제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딱 포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IWSR에서는 이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7%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연 7%요? 와, 대단하네요. 네, 한국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 한국도요? 네, 소주, 맥주 같은 대중적인 주류 소비가 줄고 있고요. 성인의 주간 음주 경험률도 보면 2016년에 한 62%였는데 2022년에는 57%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주류 소비 감소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 빠르다고요? 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국내 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런 소버 큐리어스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고 오니까 전 세계적인 음주 문화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어떤 건강 선택, 이걸 넘어서서 산업 구조나 고용, 심지어 공동체 문화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술 없는 삶 혹은 술을 좀 덜 마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이 점점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여가를 즐기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교 방식 또 유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